저기 미안한데 나는 결석해도 될까? 뭐? 식장에서 진통이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 네모까지 즐기고 와. 응? 그렇게 말하자 준의 얼굴이 확 변했다. 너 말이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 내 소중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거야? 아니, 나도 가고 싶지만. 내 이름은 사카키 리카코, 28살. 남편인 준과 결혼한 지 4년이 된 지극히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현재 준과 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임신 중인데 드디어 산딸에 돌입했다. 출산 시기가 언제 올까 하고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부모님과 여동생인 모에도 임신을 정말 기뻐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리카코, 응? 왜? 요즘 모애랑 연락하고 있어? 요즘? 전에 밥 먹으러 간 후로 안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동생이 결혼하게 됐거든. 정말? 저번에 말했던 사귄다는 사람이랑? 맞아, 그 사람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대. 와, 기쁘다. 모이랑 친하니까 내일인 것처럼 기쁘네. 왜 안 알려줬대? 당신은 임신 중이니까 배려한 걸지도 모르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랑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올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정말? 모에도 기뻐할 거야. 그럼 좋겠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일정 비워둬. 알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대면 당일. 리카코 언니,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어. 고마워. 다행이다. 오늘은 일부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해, 모에. 처음 뵙겠습니다. 리카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상냥해 보이는 분이라 안심이에요. 리카코 씨는 마코토랑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줘. 그럼요. 참고로 결혼식은 언제 올릴 예정이신가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언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언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가능하면 와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은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데 최대한 참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정말이에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가능할 것 같으면이에요. 그래, 뱃속 아이가 최우선이야. 네, 감사합니다. 뭐해,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은 했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왠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직 예정일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아니겠지?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식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다. 아파! 이거 설마 진통인가? 어? 리카코, 왜 그래?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어. 미안, 진통이 온 것 같아. 뭐? 진통? 사실은 어제부터 진통 간격 어플을 켜두었는데 아침까지 포함하면 이미 30분 간격이 되어 있었다. 벌써 31분 간격이야. 여기서 갑자기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한데. 그렇구나.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저기 미안한데 나는 결석해도 될까? 뭐? 식장에서 진통이 와서 소란 피울 수는 없잖아. 나는 지금부터 병원에 연락해서 바로 가야 할지 확인해볼게. 메모까지 즐기고 와. 어? 그렇게 말하자 준의 얼굴이 확 변했다. 너 말이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 내 소중한 동생의 결혼식에 나가지 않으려는 거야? 아니,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가봤자 폐를 끼치기만 할 테니까. 그래 봤자 그냥 진통이잖아. 그냥 진통이라니. 진통은 곧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신호야.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 믿기지가 않았다. 출산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도 출산 자체가 처음이라 진통이 시작된 후로는 불안하기만 했다. 그러니 그냥 진통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에도 어머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해주셨어. 무리했다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안 돼, 꼭 가야 돼. 대체 왜?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이 결혼식을 빠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애초에 진통 간격이 31분 정도면 아직 괜찮잖아. 태어날 때까지 간격이 더 빨라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니, 그 간격이 언제 빨라질지 모른다니까? 애초에 결혼식은 고작 해야 몇 시간이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출산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에는 당신이 오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마.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 주는 나를 억지로 끌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진통이 덮쳐와서 겨우 견뎠지만 서서히 간격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이건 진짜 위험할지도. 그리고 차는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식장에 들어가려던 그때였다. 미안, 더는 못 참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어이, 식장에 도착했는데 뭐 하는 거야? 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빨리 일어나. 미안. 아니, 너 싼 거야? 아무리 진통이 왔다지만 화장실은 갔어야지. 나 참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구급차 좀 불러줘. 뭐? 이런 곳에서 구급차를 어떻게 불러? 축하하는 자리라고. 좀 참아. 이제 안 돼. 의식이 멀어지려고 하던 그때였다. 리카코 씨, 괜찮아? 잠깐 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진통이 왔다고 했는데 결혼식에는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왔어. 그랬더니 다 커서 지리기 나고 말이야.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오줌이 아니라 양수야, 양수! 뭐? 양수? 그게 뭔데?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아무튼 빨리 구급차 불러! 알았어. 구급차가 오면 넌 병원에 따라가. 뭐? 나도 가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 아니면 누가 리카코 씨 앞에 있어줄 거야? 하지만 결혼식은 가족으로서 인사를 해요. 이런 상황에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튼 넌 리카코 씨를 따라가. 알았어? 네. 이렇게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어떻게든 무사히 출산. 그날 밤 겨우 진정된 나에게 주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뭐? 동생의 중요한 순간을 못 봤잖아. 게다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하다니 최악의 하루였어. 뭐? 애초에 왜 내 탓만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동생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뭐야 이 자식? 반성을 한 해 만에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격려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게다가 나 때문에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고?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반박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리카코 언니 괜찮아요? 뭐해. 여러모로 민폐 끼쳐서 미안해. 아니에요. 그보다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나랑 아이 모두 건강해. 뭐해? 결혼식은 어땠어? 식장에 못 가서 미안하다. 오빠 진짜 최악이야. 뭐? 왜 리카코 언니가 이런 상태였는데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그건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 건 하나도 기쁘지 않아. 게다가 오빠 때문에 최악의 결혼식이 됐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은 무사히 끝난 거 아니었어? 사실은 그 후에 너 때문에 결혼식장이 완전 패닉이었어. 패닉? 네가 결혼식장에서 양수가 터진 리카코 씨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많았나 봐. 그래서 하객들이 그 후에 우리에게 클레임을 잔뜩 걸었어. 클레임? 진통에 고통받는 임산부를 식장에 데려오다니 정신이 나갔다고. 기분이 상해서 나가는 하객들도 있었어. 그랬구나. 결국 우리가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다녀서 결혼식은 진행할 수 있었지만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진짜 최악이야. 실망했어. 가족의 총 공격을 받고서야 겨우 자기가 얼마나 심한 짓을 한 건지 깨달은 주는 창백한 안색으로 사과하기 시작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게 말뿐인 사과라는 건 나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아버님이 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지? 옛날부터 반성하는 척만 하고 항상 반성하지 않았지. 그런 식으로 항상 리카코 양을 곤란하게 했나? 아니야. 게다가 너는 출산하는 리카코 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해하게 해주지.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야? 진통이라는 건 말이다. 방금 그 통증보다 훨씬 아픈 거다. 그 통증을 리카코 양은 계속 견뎠던 거야. 직접 임산부의 괴로움을 느껴보라는 거다. 알았냐? 네. 알았으면 리카코 양한테 사과해라. 리카코, 정말 미안해. 진통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이번 일은 용서해줘. 부탁이야.
병실에 와서 당신이 그랬지.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동생의 중요한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해서 최악의 하루였다고. 그건 이 멍청한 아들놈이! 정말 미안하네, 리카코 양. 교육을 잘못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울며 사과하는 시부모님. 뭐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준을 경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사람과 부부 생활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부모가 되길 바라지도 않아. 아이와의 면회에도 당신은 못하게 막아뒀어. 이만 돌아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진정된 후에 나눠. 리카코 언니, 저도 오빠가 한 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하는 것도 당연해요. 뭐해? 하지만 저도 오빠 탓에 결혼식이 망한 피해자예요. 그러니 저도 오빠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대체 뭐야? 뭐야 이거? 이번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 리스트야. 51명이 넘어. 이걸 왜 나한테? 오빠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와. 그럼 우리 부부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뭐? 인원수를?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불평이 나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을 들고 성심성의를 담아서 사과해줘. 이 사람들을 다? 당연하지. 설마 빈손으로 갈 생각이었어? 수치를 더하지 말아줘. 리카코 언니, 앞으로 오빠는 51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들을 거예요. 사제순례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오빠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사주가 끝날 때까지는 직접 만나는 것도 금지, 연락도 모두 거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은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주하는 여행을 떠났다. 임산부를 경멸하는 준의 행동에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실컷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모해가 라인으로 오빠한테서 매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며 후회하는 연락을 온다는 걸 알려주었다. 하지만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고쳐먹은 준에게 내 마음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51명의 몫의 사주품은 값이 상당해서 준의 지갑도 꽤나 얇아졌다고 한다. 야근을 늘려서 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보다. 한편 나는 아이와 같이 본가로 돌아가 육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안정시키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원래라면 준과 같이 육아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문 앞에는 꽤나 수척해진 준이 서 있었다. 리카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눈에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로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고 반복해서 사과하는 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혼나고 반성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거 기입해둬. 그럴 수가, 리카코! 당신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남의 말을 들어서야 반성했잖아. 그런 사람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겠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어. 속죄하게 해줬으면 해.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노력할 테니까. 아무튼 기입해. 얘기는 그 후에 할 거야. 내 압박에 밀린 준은 울면서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했다. 그 용지를 보고 내 마음은 조금 진정되기 시작했다. 내 부모님 그리고 당신 부모님까지 모여서 상의하자. 이번 일로 크게 걱정을 끼쳤으니까. 알았어. 바로 부모님께 연락할게.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한자리에 모여서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준은 아이와 대면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여자아이야. 이름은 루리코. 좋은 이름이다. 분명 미인으로 자랄 거야. 안아볼래? 그래도 돼? 준이 살짝 딸을 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정말 사랑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아이와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됐어. 양육비를 청구하면 당신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발생하니까. 난 역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줘. 준의 간청에 나는 정말 고민했다. 부모님은 리카코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했다. 시부모님도 내 마음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 잠자코 지켜봐 주시는 거겠지.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과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사정없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거야. 리카코. 그리고 양육비와 위자료의 일괄 청구에 응할 것. 지금 여기서 그 증서를 쓰겠다면 다시 한번 리루코의 부모로서 당신을 받아들일까 해. 그래, 이게 내가 낸 대답이다. 손안에 언제든 내가 이혼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
이혼에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게다가 부모님은 할머니의 간호를 하시느라 바쁘다.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상태로 재취직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준의 성의를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준은 울면서 고마워, 미안해 라고 계속 사과했고 내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리카코 양, 이 바보를 버리지 않아주어 정말 고마워.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를 의지해다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고로 돈도 모두 내가 관리하게 되어 준은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3년 후. 나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서 와. 그로부터 4년, 준은 한 말을 지켰다. 성격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나를 도와주게 되었다. 물론 사소한 싸움은 있지만 전처럼 부조리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고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건 앞으로도 상대와 같이 있고 싶은가에 대한 타협점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 벌써 3년이 지났네? 리카코, 잠깐 괜찮아? 지금 갈게. 아니 왜 이혼 신고서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 했나? 아니야. 벌써 3년이나 지났구나 싶어서. 그렇구나. 벌써 4년이. 그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줘.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으니 안심해. 아빠, 엄마? 그래, 지금 갈게. 나는 그 사건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하는 준을 믿고 싶다. 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루리코가 독립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때까지 이 이혼 신고서는 소중히 보관해야겠다.